다시 시작합시다. 공통접선까지 마무리 지었고 이제 평균값 정리해 보도록 하죠. 평균값 정리하기 전에 여러분 사이값 정리랑 최대 최소 정리는 기억나니? 했던 건 아마 기억. 이름은 익숙한가요? 이름은 익숙한가? 자, 우리 정리를 한 김에 한번 구별해 봅시다. 자, 먼저 처음에 최대 최소 정리를 배웠고, 최대 최소 정리 연속이고 뭐 이러면은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다. 그 다음에 사이값 정리를 배웠어요. 사이값 정리, FA랑 FB가 다르면은 그 사이에 같은 값을 갖는 어떤 값이 반드시 그 값을 갖도록 하는 C가 존재한다. 그리고 롤의 정리. 롤의 정리는 다시 여기는 연속이면 충분해. 근데 롤의 정리부터는 조금 달라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FA랑 FB가 같을 때 이렇게 됐을 때 F'C가 0이 되는 C 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여러분 문제에서는 쉽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다음 줄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함수는 하면은 함수 물어보면은 연속이고 그다음에 미분 가능하다 이런 함수 고르면 돼. 이러면 무조건 F'C가 0이 되는 그런 함수가 하나 그런 점이 하나 존재할 거니까 그 다음에 그 F'C 그런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 값을 찾아라 라고 얘기하면은 F'C가 0이 되도록 하는 C 값을 찾으면 돼요. 이를테면 y는 x제곱이라는 함수를 봅시다. 여기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그런 C 값을 찾아라 라고 얘기하면 y' 이 x인데 얘가 0이 되는 그런 x 값을 찾는 거야. x가 그럼 뭐예요? 0이죠? 너무 쉬운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균값 정리는 이거는 똑같아.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평균값 정리 그 내용도 FA랑 FB가 같을 필요는 없고 두 개의 평균 변화율이랑 그 다음에 어느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그런 값 C가 존재한다. 그래서 쉽게 나오면은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함수를 찾아라 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를 찾는 거 그게 첫 번째. 아니면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F'C를 찾아라 그 C 값을 찾아라 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평균 변화율을 직접 구해보고 그 평균 변화율이랑 F'C 값이랑 같아지도록 그 C 값 찾으면 되겠다. 그랬으면 되니? 정말 당연한 얘기고 지금까지 어려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16번은 넘어갈 거예요. 16번은 딱 이 정도 수준에서 문제가 마무리돼서 어렵지 않을 거고 우리 유형 17번으로 갈 거예요. 유형 17번에서 670번은 조금 응용이 들어갔긴 했는데 이거 사이값 정리랑 같이 해서 푸시면 되고 문제는 671번 이거 71번 한번 봐봐봐. 평균값 정리의 진짜 의미는 평균 변화율이랑 그 다음에 순간 변화율이랑 서로 바꿔서 쓸 수 있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좋아요. 최대값 최소값 지금 한번 찾아보시죠. 671번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어렵지? 문제가 좀 쉽지는 않아요. 거기서 문제는 f'x의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조금 더 풀어서 이 정도는 쓰자. 마이너스 2보다는 클 거고 그 다음에 2보다는 작을 거고. f'x가 뭐지? 순간 변화율이죠. 그 점에서 얼만큼 변하는지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f'x라고 얘기하는 거네. 그러면 여러분 봐봐. 이 3이라는 점에서부터 내가 쭉 출발을 해서 x가 1인 여기 점 어딘가로 갈 거야. 갈 건데 이 1,fx라는 점이 뭐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찍힐 것 같아요. 여기 어딘가에 찍힐 텐데 잘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가장 크게 증가를 해서 증가폭이 가장 클 때 최종 여기 여기 점에서의 함수값이 가장 크지 않겠니? 다시 이 증가폭이 뜻하는 게 뭐냐면 함수 이 그래프에서는 기울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기울기가 가장 큰 거, 즉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클 때 계속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큰 상태로 유지될 때 그때 최종 함수값이 가장 크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 기울기는 그럼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가장 클 때가 뭐예요? 2예요. 그러니까 이거 기울기가 2이면 여기 도착했을 때 맥시멈 값을 가질 거라고. 굳이 2보다 작아질 거는 고려를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반대로 여기에서 함수값이 제일 작아지려면은 최소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제일 작은 상태에서 쭉 내려오면 되겠다. 이렇게. 그럼 이 녀석 기울기는 뭐겠어? 마이너스 2겠지. 그러면 여기 점의 좌표를 구해볼까요? 여기 점의 좌표는 1일 때 하나 증가할 때 2만큼, 그러니까 이 길이가 2라는 얘기니까 3에서 2만큼 더 늘어났으니까 5가 되는 거고 여기 점의 좌표는 1,3에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래프를 과하게 그렸네. 어쨌든 마이너스 2만큼 3이라는 점에서 마이너스 2만큼 내려왔으니까 이 길이가 2라는 거니까 얘는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5랑 1 더해서 6이에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프의 개념 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음, 72번 바로 볼 거예요. (72번) 쉽지 않아요. 여러분 평균값 정리는 쌤이 말로만 하긴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은 식을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평균 변화율 어떻게 쓰지? A점, B점에서 평균 변화율은 B-A분의 FB-FA라고 쓰죠. 순간 변화율은 어떻게 써요? F'C라고 써요. 물론 어떤 수직선상에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으면 C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 이런 느낌은 좀 있는 거고 이렇게 식을 써. 문제에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때 fx 플러스 2 빼기 fx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따로 준 조건은 뭐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 프라임 x가 얘가 2였나? 이렇게 줬던 것 같은데 맞죠? 얘를 주고 얘를 구하래요. 얘를 주고 얘를 구하래. 그래서 둘이 무슨 관계가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이 폼을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사실 이 문제는 평균값 정리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하는 거라서 그나마 좀 할 만한데 맨 땅에 진짜 이딴 식으로 나오면 엄청 어려운 문제 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도 어렵죠 이 문제. 감이 잘 안 오죠. 잘 봐.
f'x랑 그 다음에 fx 플러스 2 마이너스 fx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자고. 일단 우리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fx 플러스 2 빼기 fx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 x 플러스 2 빼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비슷해진다. x가 x 플러스 2인 점이랑 x 마이너스 1인 점이랑 여기에서 이 평균 변화율과 f'c가 같아지도록 하는 c가 반드시 존재한다. 맞아요? 두 개가 같아지도록 하는 c가 반드시 있다. 얘가 있다. 그 값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에다가 전체 다 극한을 취하는 거야. 근데 극한 취하기 전에 잠깐만 볼까? 이거 계산하면 뭐예요? 이 계산하면 3이죠. 3. 3 까비. 이 더하는 거니까 2 더하는 거 3. 어쨌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 즉 극한을 취해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다 해보면 그러면 여기는 3분의 1 곱하기 우리가 찾는 거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플러스 2 빼기 f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여기에 c 값을 잘 생각을 해보면 c라는 값은 x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x 플러스 2보다는 작은 그런 c를 우리가 처음에 가정을 한 거잖아. x가 무한대로 간대요. x가 무한대로 가면 c도 그럼 뭘로 가겠어? 똑같이 무한대로 가겠지. 똑같이 무한대로 갈 거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라고 써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그럼 끝났네요. 얘가 2네. 이거에다가 3분의 1을 곱한 게 2네. 그럼 얘는 6이네. 이렇게 마무리. 식 전개 자체가 전체적으로 쉽진 않았어요. 평균값 정리를 떠올린다는 게 이게 평균값 정리해서 극한을 취한 형태다. 이렇게 결과만 놓고 보면 조금 할만해지긴 하는데 결과를 놓기 전에 그러면 이 생각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근거 사실 이런 거가 조금 어려운 내용이죠. 어떤 거를 보고서 이 식을 쓸 생각을 하냐? 쌤이 얘기하는 거는 이 차이 뭔가 함수에서 함수를 뺐다. 차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프라임이 들어갔고 함수 빼기 함수인데 또 도함수가 들어갔어? 그러면 평균값 정리를 생각을 해볼 만해. 왜냐면 여기 파트 때문에 여기가 닮은 거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짓는 까지 되시네? 오케이. 이런 문제에서 보시면 673번이랑 674번은 사실 되게 어렵게 생기긴 했어요. 겉모습이 어렵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진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673번이랑 674번은 같은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극한을 취하지 않고 그냥 FA 플러스 H랑 FA랑 F'A 플러스 세타 H라는 이 값 자체를 함수에다가 대입을 해봐. 하면은 충분히 구할 수 있어. 73번도 그렇고 74번도 그렇고 얘는 그냥 넘어갈 거예요. 힌트 이 정도면 충분해. 됐지? 앞으로 갑시다. 음. 47페이지. 우리는 어떤 문제를 풀어볼 거냐면 수능 기출, 평가원 기출, 교육청 기출이라고 써져 있는 문제 중에서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유형들을 다뤄볼 거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할 거는 수능 기출 문제 218번.
218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현민아 어떤 거 시도해봤니? fx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 아, fx를 2차 함수니까 세팅을 했구나. 아, 좋습니다. fx를 x제곱. 근데 여기 a 있으니까 미지수 좀 다른 거 쓰면 좋겠다. pq 쓰는 거 좋아 보여요. 혹시 그 다음에는? f a분의 fa는 5분의 그치. fa분의 fa는 5분의 3. 했더니 이상함을 마주쳤죠. 아, 맞아요. 이상함 맞아요. 철호 어디까지 했니? 문제 풀이 전략 세우는 중이었구나. 아, 오케이. x-a를 치환하면 x-a를 치환한다. 그것도 괜찮네요. 그래서요? 모르겠어. 오케이. 치환을 해보려고 했지만 치환해서 어떻게 할지는 그다음 막힌 상태. 오케이. 쌤은 현빈이 풀이에서 조금 더 그 생각을 좀 하도록 해볼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 한번 마주쳐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지금 여러분들이 맞닥뜨린 건데 현빈이가 계산을 한 게 FA분의 FA가 5분의 3이다 라는 개떡 같은 경우가 나와서 지금 이 문제 잘못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거야. 그죠? 이상하다. FA랑 FA를 나누면은 얘는 절대로 5분의 3이 될 수가 없어. 왜? 그냥 얘랑이랑 같은 값이니까 무조건 1이거든. 그치? 절대로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거야. 뭔가 이상한 거야. 그런데 어떤 게 이상하냐면은 이 x-a랑 x-a 우리가 여기다가 a를 대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근거는 별로 없어. 그냥 a 대입하고 싶으니까 대입한 거지. 그치? 그런데 잘 생각을 해봐. 만약에 fx가 조금 특이한 녀석이라면 그러니까 fa분의 fa가 정상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면 그럼 5분의 3이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면 fx가 사실 x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0이었던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fx를 이렇게 쓰는 것보다 잠깐 x-a 곱하기 x-b 이렇게 내가 쓸게요. 그러면 식이 x-a 곱하기 x-b 플러스 x-a 여기는 x-a 곱하기 x-b 마이너스 x-a가 되고 그래서 x-a를 다 날리고 나면 x-b 더하기 1분의 x-b 빼기 1로 바뀌어서 얘가 a를 집어넣으면 a-b 더하기 1분의 a-b 빼기 1 5분의 3 충분히 가능해져요. 달라지니까 핵심은 뭐다?
x-a, x-a라고 있지만 사실은 여기가 0분의 0꼴이었구나. 0분의 0꼴이었구나. 여기도 뭔가 조져야 되는 그런 녀석들이었구나를 깨닫는 거. 그 다음부터는 한번 해보시죠. 팁은 이거였어요. 여기서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생각은 여기. fx가 x-a라는 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 사실 다 구하긴 했어. 그러면 구하는 건 뭐예요? 두 근의 차의 절대값. 두 근의 차의 절대값이면은 우리 이 식에서 보면 뭐 찾는 거야? a-b. a랑 b는 각각 찾아도 되고 a-b를 찾아도 되고. 해결됐니? 서로 됐니? 막상 요거 알고 나니까 진짜 별거 없지. 그죠? 이거 중요한 내용이었어. 그 다음 19번. 19번 진짜 재밌다. 19번 문제 얘도 한번 직접 봐봐봐. 얘는 조금 해석을 해줄게, 쌤이. 첫 번째, 가조건에서는 G1이 0이다. 얘가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이거를 살펴볼 건데, 나조건에서 리미트 x가 n으로 갈 때인데, 이거 두 개로 그냥 쪼갤 거야. x가 1로 갈 때 gx분의 fx가 n에다가 1을 대입한 거라서 얘 0이에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gx분의 fx 한 개 0인 거야. 나는 두 식을 한 번에 쓴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거 두 개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 fx, gx는 3차 함수다. 그럼 쌤이 예전부터 강조한 인수 정리를 사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G1은 0이다 라고 하면은 gx라는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뭘 얘기를 하기로 했냐면 gx는 x-1이라는 인수를 갖는다 라고 바꿔 쓰기로 했어. 그러니까 gx는 x-1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겠지? 그거를 밑에다 대입해보고 fx 찾아보니까 현빈이 fx식 나왔니? 아, 오케이. fx 같이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일단 밑에 거부터 볼까요? 밑에 거. x에다가 2 대입하면 뭐 나와야 돼요? 0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f2가 0이에요. fx는 3차 함수인데 f2가 0이다. 그럼 x-2라는 인수를 갖는 거야. 하나 더. 여기다 해보니까 위에다 대보니까 0 나오네. 그럼 x-1이라는 인수를 가져야겠다. 여기까지는 체크되죠. 근데 쌤이 얘기했던 건 G1이 0이다. 그리고 이거를 같이 조합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 무슨 얘기냐면 GX는 x-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었잖아. 근데 GX 이거 잠깐 바꿔보면 이게 GX가 x-1 곱하기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는 거야. fx한테 x-1이라는 인수가 있는 건 알겠는데 x-1이라는 인수가 하나만 있다면 그러면 얘가 약분 된다고 약분 됐을 때 이 위의 값이 0이 안 나와요. 그래서 fx는 x-1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여야 돼. 이해되니? x-2는 방금 썼으니까 됐고 x-1, x-2 만약에 x-알파라고 해보면 이 약분 했을 때 여기다 1 집어넣는다고 0이 될 수가 없어. x-1이 두 개 있더라. 그래서 얘가 x-1제곱 x-2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되시네? 됐으면은 여기까지 나왔으면 거의 다 끝났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n에다가 3 집어넣어보고 n에다가 4 집어넣어보고 해보면서 gx분의 fx 값 여기다가 숫자 대입하면은 식 2개, 미지수 2개 해서 a, b 값 충분히 구해낼 수 있을 거예요. 철우 이거 인수정리 내용은 이해됐니?
나오나요? 같이 해볼까? x-2 x-1 제곱 x-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그러니까 하나하나 날려놓고 시작을 합시다. 이제 x가 3으로 갈 때 계산을 해봤더니 거기 n-1, n-2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그 값은 2야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여기다 3 대입해볼까? 3 대입해보면 여기가 1이 되지. 그럼 밑에가 3 더하기 3a 더하기 b 분의 1 했던 게 1이야. 오케이. 그럼 3a 더하기 b 더하기 3은 1이구나. 식 첫 번째. 근데 분자 응. 2요. 그 2 약분되고. 어차피 여기 약분 하나씩 되거든요. 그래서 1, 1 되죠? 네. 그 다음에 4를 대입해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거든요. 4를 대입했을 때 여기 16 더하기 4a 더하기 b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4를 대입한 거랑 오른쪽에다가 4를 대입한 거랑 생긴 게 n-2, n-1 이렇게 했는데 어차피 얘가 n으로 가잖아. 그래서 여기 똑같이 약분이 되고 얘도 1이야. 그럼 16 더하기 4a 더하기 b가 1이야. 이렇게 나와요. 그 두 개 연립하면은 뺄까? 빼면은 16에서 3 뺐으니까 13 더하기 a는 0이다. a 값 나오고 a 값 나왔으면 b 값도 나오고 해서 마무리 하시면 돼요. 할 수 있겠니? 이 정도면 마무리 되겠죠? 오케이. 이거 어디서 막혔어요? 마무리는? gx분의 fx를 응. 안 했어요. gx분의 fx. 에이, gx분의 fx 이렇게 구해놨잖아. 대입하려고 본 거지. 대입하고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문제가 확실히 수능스럽죠? 이 문제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기출이 좀 이런 느낌이 요새 좀 강해지는, 요새가 아니라 좀 이런 느낌이 강한 것 같아서 기출 고난도 보면 맨날 이런 문제더라고. 75페이지로 가봅시다. 75페이지. (383번) 볼게요. 383번. 여러분 이거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 쭉 하면은 사실 여러분들 풀 수 있거든. 여러분들이 하나 이것만 하자. gx의 제곱이라는 저 함수 있잖아. 저거를 hx로 정의를 해봐. hx는 gx의 제곱이다. 이렇게. 그러면 x는 0에서 연속이려면은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이 다 같아야 되죠? 근데 여기서 어차피 뭐 크게 그런 건 아니니까 다시 hx 정의는 했죠? hx는 gx다. gx의 제곱이다.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h0 플러스 h0 마이너스 함수값은 사실 필요 없어요. 두 개 값 각각 구한 다음에 같다. 이거 한번 해봐. 이거 각각 한번 구해봐요. h0 플러스가 뭔지 h0 마이너스가 뭔지.
컴퓨터로 나왔니? G0 플러스가 뭘까? G0 마이너스가 뭘까? 이거 제곱하기 전에 각각 하나씩 생각을 해보자. G0 플러스라는 거는 x가 0에 다가갈 때인데 x가 0보다 큰 값에서 다가갈 때이잖아요. 그럼 위의 식을 써야 돼? 아래 식을 써야 돼? 아래 식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다 0 대입한 거야. 무슨 얘기냐면 fx-1에다가 0을 대입한 거야. fx-1에다가 왜냐면 x 여기에다가 0 플러스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제곱하라는 거야. 즉 f-1의 제곱을 구하라는 거야. 되니? 마이너스 1 나오니? 오케이. 넘어갑시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음. 391번 보죠. 391번.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지난 시간이 아니라 연속 얘기할 때 이런 거 얘기하는 적이 있었다. 연속 함수랑 불연속 함수랑 두 개를 싹 곱했더니 얘가 연속 함수가 나온대요. 그러면 꼭 있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뭐였죠? 얘가 F, 얘가 G, X는 A에서 혹시 기억나니? 두 개를 곱했을 때 연속이 되려면 연속 함수의 이 녀석이 조금 특별해야 돼.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FA가 0이어야 된다. 기억나니? 불연속 함수는 양쪽으로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거고 F는 말 그대로 연속인 건데 연속으로 되어 있을 때 F랑 곱해서 G가 같이 이렇게 같아지려면 0으로 같아지는 수밖에 없었다. 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fx는 x가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를 기준으로 나눠져 있네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으로 쭉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뜬금없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2로 이렇게 내려가는 녀석이 fx다. 그러면 fx의 불연속 가능성 점은 어딘 거야? x는 0인 거야. x는 0에서 불연속 가능성 점이 생긴 거야. gx는 어떻게 생긴 함수인지 잘 모르겠어. 2x랑 2x-1인데 나는 두 개 다 그려놓을게. 2x랑
2x-1을 두 개 다 그려놓을게. 그래서 어디에서 쪼개질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두 개를 곱해서 일단은 x는 0에서 연속이 돼야 되죠. x는 0에서 연속이어야만 해. 그러니까 위에 거야 아래 거야 둘 중에 뭐 해야 돼? 위에 x는 0에서 0인 위에 거를 택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거야. 이렇게 쭉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얘로 갈아타게 할 건데 그 어느 순간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 이게 첫 번째. 가진되시죠? 그다음 두 번째. 얘는 근데 어느 순간 갈아탈지 모른다며. 그 x는 A에서 갈아타는 건데 x는 A가 어딘지 모르겠어. 그런데 두 개를 곱해서 연속이 되려면 얘가 다시 그 갈아타는 지점을 x는 P 이렇게 갈아타는 지점을 x는 P라고 하자. 얘가 불연속 가능성이 생긴 거지. 그때 fx의 함수값은 뭐여야만 해? 얘는 다시 x는 p에서 갈아탄다는 얘기는 x는 p에서 gx가 요따구로 생겼다는 얘기야. x는 p에서. 다시 말해서 얘는 불연속인 함수란 얘기야. fx는 x가 0보다 큰 영역에 비해서는 이미 연속인 함수야. 연속인 함수인데 불연속인 함수랑 곱해서 또 연속이 되려면 fx가 그 값이 뭐여야만 하냐고. 0이어야만 되잖아. 0. 그러니까 x는 p에서 함수값이 0이 된다. 즉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가 p여야만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가 p니까 그러니까 이 함수가 -2x 플러스 2네요. 그러면 이 x값이 1이네요. 1. 그래서 a가 1이다 하고 결론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네? 방금 얘기했던 거 두 개 같이 짬뽕되는 거 여러분 이렇게 사고의 흐름 좀 잘 가져가 주시고 연속 불연속 연속이다. 숙제는 오늘 했던 거 일반적인 그러니까 기본 숙제 그거 있고 그다음에 문제풀이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 어디까지 하시냐면 방금 했던 1등급 문제는 안 풀 거고요. 1등급 문제는 도전하는 느낌으로 하시면 좋겠지만 얘는 당장은 얘기 안 할게. 그 대신에 서술형 기출유형 있지. 서술형 문제 풀어주세요. 서술형 문제를 서술형으로 쓸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거 따라가면서 내용 따라가면서 한번 써봐. 오케이. 금요일 날 봅시다. 그래. 잘 가요.